지상과 지옥을 잇는 입구. 이곳은 그 어떤 곳과도 다른 곳입니다. 이곳의 미지를 탐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미스터리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번엔 어떤 동굴이 수많은 생명을 잠들게 했을까요?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에 위치한 한 샘은 독특한 풍경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곳에 도착한다면 여느 동굴이나 샘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장소임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포스 디온이라 불리는 이 샘은 카르스트 용천으로 분류되는데 다른 석회암 동굴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그 입구를 바라보았을 때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외딴 산속이나 자연보호구역에 위치한 신비한 호수와는 달리 문명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숲속의 오지나 탐험로에 둘러싸인 장소도 아닙니다. 포스디오는 프랑스어로 신성한 구덩이라는 뜻을 지니며 프랑스의 작은 마을 토네르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 또한 전혀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마을 한가운데를 좁은 하천이 흐르다가 완벽한 원형의 샘으로 이어지는데 그 주변은 르네상스 시대의 집들과 성체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샘의 외벽은 18세기에 인공적으로 쌓은 돌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형태가 완벽한 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샘 돌담 가장자리에서 보면 물은 수풀 때문에 연한 녹색을 띠지만 구석 한쪽은 진한 청록색을 띠고 있는데 그곳은 거대한 동굴 입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겉보기로는 결코 알 수 없는 포스디온의 가장 큰 매력은 그 아래에 숨겨진 어두운 미로 같은 동굴 통로와 비밀스러운 전설들에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분위기는 수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에서 비롯됩니다. 포스디온이 처음으로 문헌에 등장한 것은 서기 659년에 작성된 한 문서에서입니다. 그 문헌은 7세기 한 수도사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사는 이곳에 괴이한 존재가 산다는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직접 찾아왔다고 합니다. 당시 이곳은 마을 주민들이 식수, 목욕, 요리용으로 사용하는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샘 아래에는 괴물 같은 존재가 산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실리스크라 불리는 생물로 몸은 도마뱀이고 머리는 수탉의 형태를 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수도사는 이 괴물을 퇴치하기 위해 토네르로 향했다고 합니다. 중세시대에 들어서 포스디온은 또 다른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어두운 밤 한 소녀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습지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빨리 걸으면 발소리도 빨라지고 속도를 늦추면 발소리도 함께 느려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소녀는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지만 그 발소리의 주인은 더욱 빠르게 다가왔고 결국 그녀는 자신의 목덜미에 숨결이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소녀는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속삭이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밤하늘이 낮처럼 환해지고 빛에 쌓인 로브를 입은 여인이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소녀를 뒤쫓던 존재가 완전히 따라잡기 전에 성모 마리아가 자신의 망토를 땅에 내려놓았고 그곳에서 포스디온의 샘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마리아의 품에 안겨 샘 속으로 들어가 추격자로부터 안전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후 중세 후기에 이르러 사람들은 포스디온을 지하 세계로 통하는 문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전설들을 믿지 않더라도 포스디온은 실제로 과학적인 측면에서 흥미로운 요소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 샘의 수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세기에 실시된 염료 추적 실험에 따르면 일부 물은 주변 언덕의 빗물과 레인강의 지하 구간에서 흘러들어온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수원의 근원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19세기 이래로 토네르 지방 정부는 여러 차례 전문 잠수부를 고용해 이곳의 비밀을 밝혀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1908년까지 여러 차례의 잠수 시도가 있었지만 당시의 장비로는 샘의 초입을 넘어서기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20세기 중반에 바뀌었습니다. 1955년 처음으로 산소통을 이용한 잠수가 시도되었고 1962년에는 잠수 기술의 발전 덕분에 잠수부들이 처음으로 매우 좁은 입구 통로를 통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약 20m 깊이까지 내려갔지만 그 이상 탐사는 불가능했습니다.
1년 후 같은 팀이 토네르에 다시 모여 지하방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기를 도전했지만 다이빙 중에 비극적인 사고로 그들 중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무렵 또 다른 잠수팀인 르갱 형제는 360m까지 탐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굴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10배나 더 깊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지금까지도 동굴의 끝은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10년 뒤 다이버 졸리베가 10m 더 깊은 지점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1974년 새로 고용된 2명의 다이버가 더 깊은 곳을 탐험하던 중 실종되었으며 그들의 시신은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년 후인 1996년에도 또 한 명의 다이버가 도전했지만 그 역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지방 정부는 잠수를 금지했고 이 금지는 2019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금지가 풀리던 해에 피에르 에릭 데세뇨란 이름의 또 다른 다이버가 다이빙 허가를 받았고 졸리바 같은 지점에 도달했지만 그 지점을 넘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로써 포스디오는 지금도 여전히 끝을 알 수 없는 심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동굴 탐사 시도 중 사망한 다이버들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황은 알 수 없지만 포스디온을 그렇게 위험하게 만드는 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유속입니다. 평균적으로 이 샘의 물 흐름은 초당 310m이지만 폭우와 홍수 시에는 초당 3000리터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강한 수류가 포스디온의 좁은 통로를 통과하면서 더욱 강력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이버들이 수영하기 위해 많은 힘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하 동굴로 들어가는 입구는 너비가 약 2.5m이지만 터널이 하강하면서 약 39m 지점까지 빠르게 좁아지는데 마치 깔때기가 한 지점으로 조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이버들은 2개의 극도로 좁은 통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중 첫 번째 통로는 너비가 겨우 가로 76cm, 세로 43cm입니다. 다이버들은 이 밀실 공포증을 유발하는 터널 구간을 통과하기 위해 산소통을 벗어 앞으로 밀며 지나가야 합니다. 또한 레귤레이터를 입에서 떼어내지 않고 이 작업을 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너무 좁은 통로의 바닥, 벽, 천장이 퇴적물을 흩날리게 하기 때문에 실트 아웃으로 시야는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더욱 무서운 점은 이 좁은 통로 바로 너머에 더 좁은 두 번째 통로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시신이 회수된 모든 다이버들은 이 구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2개의 좁은 통로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다이버들은 왜 앞으로 더 나아가기가 어려운지 다음 구간에 들어서자마자 알게 됩니다. 2개의 협소한 구간을 지나면 동굴은 단순히 아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이가 오르락내리락하며 불규칙한 형태를 보입니다. 처음 2개의 좁은 통로를 지나면 다이버들은 거의 수직 각도로 수면 높이까지 상승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수면으로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압력이 급격하게 커져 몸속에 녹아있던 질소가 기포로 변하게 되고 호흡 곤란, 관절통, 마비, 시야 이상 등의 증세를 보이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감압병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감압 정지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상승의 꼭대기에 도달하면 다이버들은 다시 약 30m 깊이까지 하강해야 하고 그 후에 다시 수면 근처로 상승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 감압 정지를 필요로 하지만 이 시점에서 그들은 입구에서 180m 떨어진 상태가 됩니다. 이 지점을 지나서야 동굴은 서서히 하강하는 구간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문제가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가지, 시간과 산소입니다. 동굴 깊숙이 탐색하는데 수많은 감압 정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이버는 여러 종류의 혼합가스를 사용해야 하며 그에 따라 산소통의 수량이 비현실적으로 많아집니다. 게다가 입구를 통과할 때마다 산소통을 벗고 밀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장비를 들고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오늘날까지도 포스디오는 그 신비를 간직한 채 아무도 그 끝을 밝히지 못한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 미지의 끝을 보기 위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까요?